어떤 글이든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신뢰가 가지 않듯 내 자기소개서의 출처는 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약학과에 재학 중인 22학번 유은송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외에도 중앙대, 경희대, 성균관대 약학과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는 생활기록부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던 요소들을 엮어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주제를 잡고 3년 내내 그걸 생기부에 집어넣었어도 그 활동들이 진로활동, 독서활동, 동아리, 과목 습득 이렇게 나뉘어져 들어가 있다 보면 잘 보이지 않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생기부를 읽어보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들이나 과목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보세요. 그러면 3년 내내 고등학교 생활을 관통했던 키워드가 하나 보일 겁니다. 무엇보다 모든 활동은 실제 내 활동,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해요. 어떤 글이든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신뢰가 가지 않듯 내 자기소개서의 출처는 생활기록부이기 때문이에요. 거짓을 바탕으로 써선 안 되고 쓴다 하더라도 어디에선가 허점이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카피킬러를 이용했습니다. 대학에 제출되는 모든 자기소개서는 유사도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사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것이 표절이 아님을 증빙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심하면 합격이 취소되기까지 합니다. 저도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카피킬러의 자소서 유사도 검사를 사용했었습니다. 저는 예상 문제를 만들고 모의 면접을 진행했었습니다. 예상 문제 만들기는 내 생기부와 자소서를 보고 나올 법한 질문을 만들어두는 겁니다. 면접에서 질문을 할 때 정말 내 활동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정말 그것을 배운 게 맞는지, 정말 한 활동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기부를 꼼꼼히 잘 읽어두어야 합니다. 특히나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 부분이 궁금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체크해두고 꼬리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압박 면접의 꽃이라고 불리는 꼬리 질문. 정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아는 것도 당황해서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만든 꼬리 질문 중 간단한 예시를 몇 개 들어보자면 이 활동은 왜 했나요? 이 과목은 왜 배운 건가요? 항생제가 무엇인가요? 항생제의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항생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플라스미드는 또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모의 면접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먼저 선생님과 하는 모의 면접은 학교 선생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장점은 긴장하면 내가 어떤 습관이 있는지, 그리고 긴장을 하면서도 어떻게 태연하게 답변할 수 있는지 등을 배울 수 있었고 날카로운 심화 질문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단점이자 아쉬운 점이라면 선생님께서 시간을 많이 내주시지 못해서 많이 하지 못했다는 것 정도가 있었겠네요. 친구와의 모의 면접은 아무래도 긴장감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학생이기도 하고 서로 다른 전공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다 보니 다소 지식의 깊이가 얕아서 심화 질문을 기대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몬스터입니다. 몬스터는 AI 면접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예상 질문이나 내가 적은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 참여하는 내 모습이 녹화되기 때문에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고 결과지의 피드백을 보면서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시간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면접날이 가까워져 올수록 더 연습을 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어서 불안해지는데 몬스터는 언제든 가능하니까요. 교수님과 사정관 2분이 앉아 계셨는데 교수님은 오히려 웃으시면서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하셨었고요. 들어가서 인사하고 앉으니 교수님께서 자기소개와 약대 지원한 동기를 부탁하셨는데 와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많이 연습한 만큼 입이 자동으로 움직여서 수월하게 첫 단추를 깨갈 수 있었는데요. 이때 정말 연습 정말 많이 해야 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첫 질문은 실패한 실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생활 내내를 관통하는 키워드이기도 했고 자소서에서도 따로 강조했을 만큼 기억에 남는 주제였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해 답변하면서 제가 준비한 다른 질문이 나오도록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 관련해서 계속 질문이 들어왔고 저도 편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사정관 분이 하셨는데 이때는 내가 그 활동을 정말 한 게 맞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서울대는 학구적인 질문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실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결과나 원인 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종류의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중앙대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사회자는 어떻게 선정했는지 이런 느낌의 정말 간단하지만 정말 해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법한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경희대의 경우에는 인성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문제 상황을 던져주고 나라면 거기서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고3 때 공부하고 자기소개서 쓰면서 정말 하기 싫다,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그런 생각들을 제 플래너 기퉁이에다가 다 적어놨었습니다. 많이 힘들어도 다른 친구들도 다 이렇게 힘들고 이것만 지나가면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힘들고 그만두고 싶으시겠지만 잠깐 참고 넘기면서 곧 다가올 밝은 날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